야당이 권력자 보호법, 입틀막법이라고 반대하는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권력자들의 소송이 남발될 거다. 언론계와 친여 성향 시민단체까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늘 낮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177명 중 170명 찬성입니다.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한 국민의힘은 곧장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제2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법안의 핵심은 언론사나 유튜버가 의도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5배까지 물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언론 시민단체들은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란 개념이 모호해 정권 입맛대로 해석할 거란 우려입니다. 방미심의와 같은 행정기관이 허위 조작 정보 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남아 있고요. 누가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정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인과 기업인 등 힘 있는 자들의 비판 보도 봉쇄용 소송이 남발될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주력이 언론의 자유 아닌가요? 실질적으로는 정권에 대한 비판을 범죄로 만드는 거죠. 참여연대는 언론사들이 침묵을 강요당할 것이라고 했고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단체도 표현의 자유 위축을 막을 수 없다며 재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은아입니다. 자, 그동안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밤샘 하더라도 드는 의원들 거의 없었는데요. 근데 어젯밤엔 이렇게 여야 의원들이 한밤중에 몰려나와 고성을 지르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일 이후에 뿔이 난 여당,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우선 처리할 계획입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졸음을 쫓으려는 듯 물을 들이켭니다. 우 의장이 주호영 국회 부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사회를 요청한 밤 11시가 다가오자 여야 의원들은 갑자기 본회의장으로 집결합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 부의장이 상정된 법안들을 용납할 수 없다며 사회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주 부의장을 핑계로 우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다며 여당은 야당 반발에 대응해야 한다며 모두 본회의장 소집을 공지한 겁니다. 주 부의장은 나타나지 않았고 우 의장이 계속 사회를 봤습니다. 자, 토론 계속하세요. 네, 조용히 해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저 제 시간이에요. 지금 의장님이 하라 그랬잖아요. 저도 힘듭니다. 우 의장은 주 부의장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는 민주당 소속 이하경 부의장이 이어서 사회를 맡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30일 의원 최소 60명이 참석해야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도록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자, 아는 기자, 정치부 이남희 사임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 곳곳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약화될 거다 우려랍니다.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언론계뿐만 아니라 친여권 성향 단체에서도요,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칼날 무뎌질 수 있다고 한 목소리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력 감시가 약해질 거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뭔가요? 이 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일부 사실관계만 잘못돼도 허위 정보로 규정을 하는데요. 이 허위 정보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더 많이 청구할 수 있게 됐고요. 게다가 정치인, 기업인 같은 권력자는 손해배상 청구 못하게 해달라, 이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력자들이 언론 보도 못하게 하려고 입막음 소송 남발하게 될 거란 거죠. 근데 민주당은 그런 소송 남발을 막을 장치를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네, 바로 중간 판결이라는 장치입니다. 권력자가요, 언론사 보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러면 언론사는 이 소송이 공익보도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닌지 판단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중간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의 경우 법원이 단시간 내에 판단하기 참 쉽지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아까 두 가지 문제라고 하던데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요, 언론인들의 자기 검열입니다. 기자들 일부 사실관계 틀렸다고 이렇게 소송을 당하면요, 시간도 많이 뺏기고요, 심리적 부담도 커지고요, 비용 부담도 생깁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많아지다 보면 권력자 감시위원회 핵심 보도 결국은 회피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야당에서는요, 현지 누나 의혹, 또 대장동 일당 재산 의혹 같은 제기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어쨌건 언론사를 하더라도 허위 조작된 사실을 이렇게 반복 보도하는 건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죠. 맞습니다. 당연히 가짜정보 유포 안 됩니다. 하지만요, 이걸 걸러낼 장치 이미 있습니다. 방심위에서 심의도 하고요, 또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이 허위 조작 정보 유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최근 언론사들이 앞다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또 과로사 은폐 의혹 등 다양한 의혹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이 주로 제보를 받아 여러 검증을 거치거든요. 근데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도중에 일부 사실관계가 틀릴 수도 있겠죠. 그걸 문제 삼아 기업이 건건이 보도 때마다 소송을 낼 수도 있는 거고요. 일각에서는요, 이번 법 통과로 쿠팡 같은 기업이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옵니다. 또 하나는요, 증명 어려운 손해액, 그러니까 손해액을 증명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건데 이번 법에 보면은 이 경우도 최대 5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했어요. 손해액이 5천만 원이면 손해배상액은 5배,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또 물릴 수 있다는 거죠. 처벌이 또 너무 과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정치인이 언론사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를 했다면 그럼 언론사도 그동안 이제 고생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남발 막기 위해 소송을 건 이 정치인 향해서 뭔가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장치가 아직은 없습니다. 자, 정치인이 패소한 몇 가지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이요,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됐다라는 소문이 있다. 이걸 보도한 언론 상대로 1억 원대 소송을 냈는데 최근에 패소했습니다. 소문의 존재도 보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1심 법원이 본 거죠. 또 심재철 전 의원의 경우는 1980년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당시에 거짓 자백을 했다 이렇게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패소했거든요. 대법원은 일부 허위가 인정돼도 언론 자유 제한은 안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언론에 최대 5배 손해배상 물린다면 권력자의 소송 남발을 막을 방지책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또 끝이 아니라면서요? 네, 여당이 또 추진하는 것 중에 언론중재법 개정도 있는데요. 사설이나 논평 같이 이런 주관적 영역까지 반론보도 청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이 점도요,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희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